당대표 경선도 이제 선거 레이스가 시작된 거야. 막 출마 선언들 하고 막 지금 명단 한번 볼게요. 당대표의 송영길 의원, 우원식 의원, 정한도 용인시의회 의원, 홍영표 의원 이렇게. 다음에 최고위원 후보에 강병원, 김영배, 김용민, 백혜련, 서삼석, 전혜숙, 황명선. 저는 공식적으로 누구를 밀자 말자 이야기는 안 하고 싶어 해요, 원래. 성격상. 내가 민 후보가 안 되면 안 밀었던 후보에 대해서 미워하게 되는 효과가 있고, 과도하게 당대표나 이런 그 선거에 개입을 하게 되면 이 자체가 정치 세력이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말 안 하고 싶어 하는데, 총평 한번 해보면은, 이분들의 앞으로 대선을 관리할 지도부다. 대선까지는 어떤 선거도 없기 때문에 중간에 물러날 일도 없어요. 송영길, 우원식, 정한도, 홍영표 이렇게. 그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우리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댓글창에 여러분들이 봤을 때 지지하는 당대표가 누군지 한번 써주세요. 이름을 다. 송영길, 우원식, 정한도, 홍영표. 민심 한번 봅시다. 멘트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치시는 사이에 치는 사이에 우리 싫은 사람 까기는 해볼까요? 누가 좋다 아이가 아니면 안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좀 또 뭔가를 주는 이미지를 이렇게 도장 찍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발음도 안 되네요. 좀. 거의 한 분의 이름이 엄청 네, 도배가 올라오고 되고 있네요. 있네요. 네. 그리고 이제 최고위원들 중에는 낯익은 이름들이 많죠. 심지어 새날 고정 출연자도 계시네요. 이분 괜찮아요. 이름 말하지 않겠어요. 알만 사람 다 아실 테니까. 너무 좋아 오빠. 그러니까 이분은 진짜 괜찮아요. 왜냐면 이분이야말로 문재인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때 청와대에 있었던 분이고, 구청장 출신으로는 거의 랭킹 1위에 올라갔던 분이고, 그렇죠. 새날 고정 출연자에 대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괜찮은 분인데, 청와대 마지막 공직이 조국 장관 때 민정비서관이었던 거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분은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우리 방송에 나오셨던 그 남양주 병의 젊은 국회의원도 꽤 괜찮으신 분으로. 이분은 정말 콘텐츠도 좋고 멋있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다 좋은 분들이시지만 진짜 불쌍한 분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나머지 분들은 떠나서. 황명선 이 후보는 지난번에도 나왔었는데요. 이분이 논산시장이세요. 현재 전국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대표 회장입니다. 이게 이제 지자체장들 몫으로 저번에 수원시장이 최고위원 됐던 거랑 같은 맥락인데, 지자체장들 대표 선수로 나오시는 분인데 저번 선거 때 꼴등했어. 물론 새날도 나오셨지. 사람 괜찮아, 착하고 좋아요. 기억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제 인지도 차원에서 이제 많이 알려지신 분이 아니라서 그러는데 또 방송 나오시고 하시면은 네, 굉장히 좋은 분이십니다. 네. 네, 이번 최고위원도 여성 몫으로 한 자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 여성 의원이 백혜련, 그렇죠, 전혜숙 그렇죠. 이렇게 두 분 나와 있는데 이 둘 중에서 한 분은 이제 자동으로 되는 거다. 백혜련 후보나 전혜숙 후보 둘 중에 한 사람은 무조건 그 자리에 올라가는 거죠. 둘 다 올라갈 수도 있어요. 총 5명을 뽑잖아요. 그 중에 5등 안에만 들면, 두 사람이 들어버리면 올라갈 수도 있고. 뭐 그런 정도만 알려드리고 싶어요. 네. 네. 자, 다시 당대표로 한번 와보면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람 이름 말고. 지금 정권 교체를 당하지 않아야 돼. 정권 연속 집권을 해야 돼. 어떤 당대표가 가장 유리할 것 같습니까? 사람 이름을 말하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개혁을 내걸고 물러서지 않고 가야죠. 전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내대표도 마찬가지로 같이 개혁해야겠다라는 목표 하에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고. 이럴 때 오히려 좀 전략가보다는 전술가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전체의 민주당이 개혁을 한다는 그 기치를 세우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 하나하나를 이렇게 이루어낼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중수본 설치라든지 언론개혁에 관한 이런 입법 등을 할 때, 그 부분을 조금 이제 그 의원들 좀 효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좀 그런 지도부가 필요하지 않을까. 전략은 너무나 명백하고 너무나 명백하고 하니까 이 상황에서는 좀 화려한 전술 좀 구사할 수 있는 그런 분이 필요하다. 난 내가 봤을 때는 판을 잘 읽는 사람이 일단 제일 중요해요. 치고 빠지기도 잘하고.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 현재 사회에서는요, 조중동 프레임이 무서운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이해찬 대표 때리는 거 한번 보세요. 계속 비난만 해대는 그 임기를 2년 마친 거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 결과물이 너무나 좋았던 거예요. 180석이나 이런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해찬 대표라고 하는 그 기준이 당대표들을 나중에 그게 딜레마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해찬만큼 못하면 왜 이해찬만큼 못해라는 욕을 먹어서 낙마하신 분도 계신 거야. 사실 알고 보면. 그 왜 이해찬 대표가 그런 기준이 됐을까요? 이해찬 대표는 적군과 아군이 명확한 사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추미애 대표도 약간 비슷해 결이. 생각해봐요. 180석 이 문제가 아니라 박근혜 정권이 탄핵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을 때 촛불 개혁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촛불 혁명이라고 하는 말은 기존에 있던 것들 갈아엎어달라는 의미예요. 그런 상황이면 민주당이 130석일 때는 힘이 부족했다라고 변명이라도 할 수 있어. 근데 180석을 만들어준 이유가 이해찬 대표 같은 사람들이 적군과 아군을 정확히 구분했던 거예요. 적군이라 하면 저쪽 당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대한민국 역사에 적폐라고 불렸던 사람들을 바꿔내고 혼내고 그 기준으로 가달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그 다음 대표 이런 분들이 협치 주장하고, 협치 주장이라는 말은 좋은데 아까 말한 것처럼 야합에 가까워. 똑같은 말이에요. 현 시점에서는 야합. 그 세력들과 손잡겠다는 거거든요. 누구 좋으라고요? 적폐를 청산하지 못했는데 누구 좋으라고 손을 먼저 잡아요. 그러니까 적폐 청산은 끝나지 않은 거예요. 정권 초반에 검찰 등에 의해서 적폐 청산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해도, 졌다고는 해도 우리 일상생활의 적폐는 그대로 남아있거든. 그러면 다음 정권이나 지금 현재 민주당이 해야 될 것은 수십 년 동안 쌓여있던 그 적폐적인 것들, 적폐란 표현이 너무 정치적인 것 같아서 대한민국 역사에 정말 안 좋은 것들, 국민들한테 뭔가 불편하다고 느끼는 것들을 없애주는 것이 정치가 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대표 후보들이 어중간하게 협치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더 선명하게 개혁하겠다고 하는 사람을 우리는 찍어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런 면에서 이번 보궐도 패배한 분석에 가에 들어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국민이 원하는 건 사이다고 어쨌든 세게 나가서 해달라고 180석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왜 못하냐, 그게 똑같은 원인인데,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청와대 인사가 정무수석을 비롯해서, 정무수석이 꼭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그 사람이 약간 협치를 잘할 것 같은, 좋은 말로 해서 협치를 잘할 것 같은 그런 사람을 뽑았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는 전사 같은 사람을 뽑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전사같이 지금 보이지 않더라도 링 위에 올라가서 전사처럼 싸워줄 수 있는 사람. 근데 이거를 또 무자비하게 패달라고는 우리 마음처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지지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여당의 당대표는 사실 대국민적인 모습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링에서 죽도록 팼어도 잘 싸웠다 하고 KO 시켜놓고 끝나고 악수할 수 있는 정도의 매너만 있으면 굳이 협치가 아니더라도 그 정도 패는 정도에서는 싸워줄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게 사실 뭐 지지자도 문제지만, 아니죠. 국민도 설득하는 게 문제지만, 이 민주당 지지층 안에서 강성 문파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 왜곡돼서 언론에서 지금 우리 모두를 싸잡아서 질타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번 보궐선거 패배부터 시작을 해서 이 패배의 원인은
지금의 선대 본부와 어떤 전략에 대한 문제인데 이게 그 강성 문파 우리가 흔히 똥파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계속 이해찬이나 이재명 탓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걸 퍼뜨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워낙 소수지만 강하기 때문에 여기에 흔들리는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 뭐 초선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분별력 없이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거를 잘 봐야 되는데 하나하나 가르쳐주기 되게 힘든 아니, 거잖아요. 강할 건 없는데 워낙 그 거친 말과 목소리가 커서 그렇게 보이는 맞아요. 것뿐이고요. 의식 안 하셔도 아니, 되고. 그거를 분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당대표 입장에서는 왜 이재명이 지금 민심의 1위를 달리고 있는지를 읽는 사람이어서 그걸 같이 좀 매치 파트너로서 같이 싸워줄 수 있는 사람? 같이 네. 나서줄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프레임이 등장해요. 언론들에 의해서. 친문 프레임, 호남 프레임 이런 게 있거든요. 이거 비판받아야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진짜 친문이고 어떤 사람은 친문이고 어떤 사람은 비문이래. 유력한 후보 3명이. 이거 자체가 위험한 갈라치기다. 지금 친문 아닌 사람은 어디 있니?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이재명은 친문 아닐 것 같아요. 이재명 진짜 친문이에요. 근데 이제 어저께 아마 여러분들 그런 기사를 보도를 보셨을 거예요. 어떤 정치인께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난 대통령 지키겠다는 보도가 나간 적이 있어. 이게 나는 굉장히 위험한 갈라치기라고 생각해요. 내가 대선 후보가 되면 대통령 지켜지지만 다른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되면 못 지킨다는 뉘앙스예요. 이게 얼마나 야비한 갈라치기입니까? 지금 그분이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조국 장관이 그 논란 끝에 임명이 돼요. 그리고 40여일 만에 그만두죠. 그때 나왔던 얘기인데 여러분들 기억을 더듬어 드릴게요. 나만이 알고 있는 정보를 알려드리면 뭐 많은 분인지 알게 됐지만 그 당시에 조국 장관은 장관직을 수행해야 된다고 말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이해찬 대표였어요. 근데 소위 말하면 그 말하면 그 목소리 높이는 그 세력들이죠. 문파라고 불리는 애들이 이해찬이 문 대표, 그러니까 이해찬이 조국 장관을 못 지켰다고 엄청 비난했던 바로 그 사건이 일어났죠. 그 당시에 조국 장관 물러나야 된다고 해서 사실상 조국 장관이 물러나게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어제 문 대통령 죽는 한 있더라도 지키겠다고 말한 바로 그분이십니다. 당시 국무총리.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대통령이 안 되는 한이 있더라도 당을 막 구분시키거나 이런 짓들을 서로가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당대표 경선에 누구를 지지한다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나도 지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은 친문 프레임이나 이런 프레임에 빠져들면 안 되는 거야. 누구나 다 공감하실 거예요. 어제 그 발언하신 분이나 모든 사람들이 문 대통령 지키는 것이 정권 연장이고 그 정권 연장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가치를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는 건 누구나 아는 이야기잖아. 마치 대통령 다른 비문이 되면은 대통령은 못 지키는 것처럼 설사 비문이라고 분류되어지는 사람들도 가장 중요한 우리 같은 지지자를 위해서라도 친문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 있는데 대통령 지킨다고 하는 개념이 뭔지도 모르는 기자놈들이 친문들 득세하고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갈라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정말 양아치 짓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갈라치기는 결국 기자가 하고 싶은 건 친문이란 단어를 기자들이 아무런 최소한의 정의도 없이 임의적으로 갖다 씀으로써 친문이란 단어에다가 안 좋은 이미지를 이미 프레임화 시켜놔 버렸어요. 일종의 그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단어, 소위 말해서 대깨문이라고 하는 단어, 친문이라고 하는 단어, 뭐 이런 단어들 몇몇 문재인 대통령님과 그 친화적이었던 그 단어들을 사람들한테 거부감을 느끼게 하는 이미지 프레이밍을 성공해버리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필요할 때 그냥 필요한 사람한테 다 친문이다 그래. 필요한 사람한테 다 비문이다 그래. 거기에 아무런 정의가 없기 때문에 친문이란 말을 왜 썼는지도 모르겠어 도대체. 아니 아까 좀 전에 푸나님도 말씀했잖아요. 지금 민주당에 비문이 어디 있습니까? 다 그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 상황은 이재명을 어떻게든 죽여야 되는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걸 가져와서 자기들을 합리화시키고 있는 얼굴에 분칠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친문이네 뭐네. 조국 장관 지키자고 하는 세력들 중에는 조국 장관 물러나게 했던 사람을 지지하고
그 사람 건너편에 이재명을 까는 거야. 그 사람을 이용해서. 근데 또 그 사람을 지지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왜 거짓말로 이해찬 대표가 조국 장관을 물러나게 했다라는 그 거짓말을 그치. 퍼뜨리면서 공격을 하냐고요. 그게 진짜 잘못된 거거든요. 그게 진짜 악의적인 건데 사실 이번에 보궐선거에 대한 참패도 지도부 전체가 사퇴를 하면서 마무리된다고는 하지만 여기에 사실은 가장 높인 직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가장 큰 책임을 맡는 거는 맞는데 공교롭게도 8번째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 교묘하게 여기까지 해. 페이드아웃 됐습니다. 저 근데 어떤 언론에서도 이거를 책임론을 얘기를 하질 않아요. 사퇴하면 그만입니까? 그렇게까지 추하고 사실 뭐 게시판에 우리 나는 단계도 쉽게 들어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계속 클릭해서 들어가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거기를. 아니 바로가기를 링크를 하나 띄워서. 아니 그렇게까지 들어갈 필요가 없는 데더라고요. 갔더니 쓰레기당인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목소리를 높인다고 해서 그 사람을 우리가 이제는 다 알잖아요. 그 단계를 들어가지 않아도 다 안다고. 그래서 그 소수만의 싸움에 우리는 더 이상 이렇게 말리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너무해서 너무해. 지금 이 상황에서 힘을 합쳐도 부족할 판에 어떤 새끼들은 이재명 제명시켜야 된다고 말하면서 말도 안 되게 누군가를 띄우고 그분이 또 본심이 어쩔지는 모르겠는데 친문 비문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뽑혀야만 대통령을 지킨다는 뉘앙스가 보도가 되고 하는 것들은 잘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의 당대표 누가 뽑히나 대선 후보 누가 뽑히나 문 대통령 지켜야 된다는 말은 문 대통령 자체가 뭐 엄청 잘못했는데 문 대통령을 살려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고 정권을 연장해야 되는 뜻이에요. 다른 똑같은 말이라고 이게. 그러면 그거 어떻게 연장하냐고. 개혁은 안 하면서 협치하면서 연장이 됩니까? 여론조사 아까 보여드렸잖아. 세상이 달라질 거에 대한 기대감 이걸 주면서 최소한 다음 정권 바뀌면 지금보다 더 좋아질 거야. 민주당 계속 뽑으면 세상 좋아질 거야라는 이미지를 줘야 되는 거잖아. 그게 문 대통령 지키는 길이라고. 쓸데없이 가든 당에 있는 사람들 난 누구 지지하네 많이 하면서 상대방 죽이기 몰두하는 건 정치 세력이지 그게. 넌닝과 백바지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야 그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